구형구축은 무엇이고 왜 생기며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슴 평생 주치 UBA 성형외과 원장 박성철입니다. 오늘은 구형구축에 대하여 여러분께 쉽고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피막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진은 보형물을 넣기 전 가슴방 모습이고, 두 번째 사진은 유방 보형물 제거 후의 가슴방 모습인데요. 마치 코팅된 것처럼 얇은 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반짝반짝한 막을 피막, 영어로 캡슐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몸은 왜 이런 막을 만들까요? 일반적으로 우리 몸속으로 이물질이 들어오면 면역계가 활성화되어 면역세포가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하지만 거대한 실리콘 보형물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면 면역세포는 항체를 형성하는 등의 방법으로는 이 실리콘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닐 같은 막을 만들어서 이 실리콘 보형물을 싸서 격리시켜 버립니다. 정상적인 피막의 모습입니다. 두께가 얇고 당겨보면 부드럽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형구축의 피막은 단면이 두껍고 당겨보면 통가죽처럼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피막이 두껍고 늘어나지가 않아서 가슴 모양이 닭공기 모양으로 동그랗게 보이는 것을 우리는 구형구축이라고 합니다. 구형구축의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미세염증이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구형구축이 온 보형물을 제거하여 표면을 보면 마치 도너츠에 설탕 가루를 바른 것처럼 하얀 물질들이 묻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바이오필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전자현미경으로 수만 배 확대해 보면 세균이 보형물의 표면에 다당류를 분비하여 이 자신만의 아지트를 만들어서 숨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균은 표피포도상구균이라는 정상적인 피부 표면 유선 조직 안에 존재하는 세균입니다. 수술 과정에서 유두 분비물이나 피부 분비물 등이 아주 조금이라도 가슴방 안으로 묻어 들어가면 이 세균이 가슴방에 자리 잡아 미세염증을 유발합니다. 세균이 가슴방에 들어오면 면역세포 체계가 활성화되고 이 면역세포는 콜라겐을 합성하는 근섬유아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콜라겐을 마구마구 만들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진 콜라겐은 어떻게 될까요? 정상 피막과 구형구축 피막을 현미경으로 비교를 해보면 정상 피막은 조직이 성글성글하게 조직이 배치되어 있는 반해서 구형구축 피막은 촘촘하고 두껍고 단단하게 콜라겐 섬유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눈으로 보여지는 가슴의 모양은 어떻게 변할까요? 정상 피막 가슴은 보형물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모양도 자연스러운데 반해 구형구축 가슴은 보형물의 움직임이 없고 보형물의 윤곽이 드러나며 만지면 단단합니다. 다음은 구형구축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아볼게요. 구형구축 몇 단계예요?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재 구형구축은 베이커 선생님이 구별한 4단계로 나눕니다. 자, 1단계는요, 정상적인 가슴과 동일한 촉감이며 보형물이 만져지거나 보이지 않습니다. 2단계는 만졌을 때 단단한 이물질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모양의 변화는 없으며 전문가가 아니라면 구별하기 힘든 경우입니다. 3단계는 보형물이 심하게 단단하고 윤곽이 보여지며 모양의 변형이 옵니다. 윗볼록이 발생하고 없던 이중주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4단계는 가장 심각한 단계인데요. 마치 돌처럼 단단하며 모양은 일그러지고 가슴의 모양이 심각하게 변형이 됩니다. 또 아프거나 쪼이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이 첨단 기기가 흔해 빠진 이 시기에 초음파나 MRI 등으로 피막 두께를 측정하여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만졌을 때 모양의 변형이 있는지
아픈지 등 정말 아날로그적 감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스무스, 텍처드, 물방울 등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피막의 두께와 촉감이 차이가 있고 또 가슴방 두께, 근육화, 유선화 등 여러 수술법에 따라 워낙 차이가 많아서 단지 피막 두께만으로 구형구축을 판정할 수 없고 의사의 촉진에 따라 구형구축을 진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진단은 불가능하고 오직 감에만 의존해야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구형구축 3단계, 4단계가 되면 피막이 두꺼워지고 피막이 조여들면서 보형물과 피막에 주름이 발생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러한 주름이 있으면 확실히 구형구축으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형구축이 오면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피막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바이오필름, 미세균 감염이 구축의 원인인데 피막에는 세균 감염이 존재합니다. 만약 피막을 조금이라도 남게 되면 미세한 균들도 남게 됩니다. 그래서 피막을 모두 제거하여야 구형구축이 재발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많이들 여쭤보는 게 피막을 제거할 때 흉벽에 단단히 붙어있는 뒷피막을 제거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들 들었는데 어떻게 제거해요? 라고 많이 질문하십니다. 자칫 갈비뼈 사이 근육에 구멍이라도 나면 기흉이 발생할 수가 있고 수많은 혈관들이 있어서 대량 출혈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유비의 성형외과는 피막 제거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며 피막은 완전히 제거를 합니다. 그 결과 재수술 후에도 구형구축 발생이 극히 낮아서 여러분 안심하고 구형구축 가슴 재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확한 지식을 쉽게 전달할까 고민을 많이 하며 밤늦게까지 공부하였습니다. 공부는 언제나 힘들지만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저는 다시 힘을 얻어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